한여름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 기온은 이미 40도를 넘고 있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엔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죠. 그래서 근처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안은 더웠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죠. 호텔 로비도 지하철도 심지어 병원 대기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 뜨거운 공기를 그냥 견디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도대체 왜 에어컨을 안 트는 거야? 한국이었다면 손님이 다 나갔을 텐데. 그 풍경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무런 불만 없이 앉아서 음료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단순한 의문 하나는 기후와 건축, 역사와 환경, 그리고 철학까지 이어진 유럽이라는 대륙 전체를 읽어내는 하나의 퍼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괜찮았던 대륙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기후가 달랐고 건축이 달랐으며 무엇보다 더위를 대하는 삶의 태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여름이라 해도 파리의 평균 기온은 25도 안팎, 남쪽으로 내려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중부의 리옹이나 이탈리아의 피렌체처럼 지도로 보면 분명히 더 더워야 할 것 같은 도시들조차 밤이면 기온이 뚝 떨어졌고 창문만 열면 서늘한 바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습도도 낮아 햇볕만 피하면 그늘에선 금세 시원해졌죠. 열대야는 이들에게 낯선 단어였습니다. 거기에 건축과 생활 습관이 더해졌습니다. 두꺼운 돌벽, 높은 천장, 깊고 좁은 창, 햇빛을 차단하고 서늘한 기운을 오래 머금는 이 구조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냉방 장치처럼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찬 공기를 들이기 위해 창문을 열고 햇빛이 강해지는 낮에는 창문 가리개를 내리는 건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유럽의 여름 습관이었죠. 스페인 남부 도시 세비야. 한여름의 어느 날 오후, 거리는 조용하고 가게 셔터는 일찍 내려갑니다. 더운 한낮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지금도 점심을 먹고 난 뒤 이 시에스타라는 낮잠 시간을 소중히 지킵니다. 태양이 가장 강렬한 시간, 몸을 식히고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한 삶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오후 3시 무렵 그늘진 골목 어귀나 테라스에는 잔잔한 선풍기 바람과 함께 와인잔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합니다. 틴토 데 베라노라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여름 음료로 레드 와인에 레몬 소다를 섞은 시원한 음료 한 잔. 우리에겐 낭만처럼 보이지만 이 느긋한 와인 한 잔도 사실은 더위를 견디기 위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낮잠도 와인도 모두 더위를 참고 버텨내기 위한 작지만 깊은 선택이었죠.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들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에어컨은 필요하지도 않았고 굳이 들여놓을 이유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에어컨 없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낸 대륙이었습니다. 2003년 여름, 유럽은 처음으로 더위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해 폭염으로 유럽 전역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약 7만 명, 프랑스 한 나라에서만 15,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온 그 두꺼운 대리석 벽의 집안에서 조용하고 참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낮 동안 열을 머금은 두꺼운 돌벽은 밤이 되어도 식을 줄 몰랐고 바닥과 벽을 타고 올라온 그 열기는 마치 오븐처럼 사람들을 서서히 데워갔습니다. 게다가 당시엔 한여름 바캉스 시즌, 요양시설은 텅 비어 있었고 사망자를 처리할 인력도
시신을 인계받을 가족도 없었습니다. 결국 파리 외곽 냉동창고에 수백 구의 시신이 임시 보관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저 이례적인 기상이변 정도로 여겼습니다. 기후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유럽은 여전히 에어컨 없는 삶을 당연시했고, 이 모든 일이 그저 운이 나빴던 어느 한 해 여름의 사고쯤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해 여름은 단지 어쩌다 한번 더운 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구가 보낸 강력한 경고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유럽은 그 경고를 너무나도 늦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재앙에 대한 충격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유럽 사람들은 곧 바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에도 사람들은 다시 덥고 두꺼운 돌집으로 돌아갔고, 에어컨 대신 익숙한 더위를 참는 방식으로 여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진짜로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믿었던 게 아니라 애초에 선택할 수 없는 삶에 익숙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에 유학 중인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에어컨을 달고 싶어도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 친구가 살던 아파트는 19세기 중반에 지어진 파리의 오래된 건물이었고, 게다가 그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순간 시청에서 수천 유로의 벌금이 날라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먼저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시청의 건축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했죠.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데 최소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허가를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실외기의 열기와 소음이 문제가 되어 이웃이 민원을 넣으면 결국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 전기 설비도 문제입니다. 너무 오래되어 에어컨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전자기기를 연결하면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합선 위험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분전함을 교체하고 전기 배선부터 다시 깔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 창문형 에어컨도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벽은 두껍고 창문 구조도 한국과는 달라 간단히 끼워 넣는 방식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럽은 에어컨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제품 가격도 비싸고 설치 인력도 부족합니다. 에어컨 한 대 설치에 기기값과 시공비 포함하면 수백만 원 이상, 만약 배관 공사나 실외기 위치 조정까지 하게 된다면 총 비용은 아마 1,000만 원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은 그냥 참는 쪽을 택해왔던 것입니다. 에어컨 보급률을 보면 확연합니다. 영국 1%, 독일 3%, 프랑스 5%, 이탈리아 8%, 스페인 10%. 한국은 에어컨 보급률이 약 87%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셈이죠. 설치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용 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 전기료도 높은 데다 냉방 전기에는 20%의 추가 세금이 붙거나 에너지 누진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여름 한두 달만 틀어도 수십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에어컨을 단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건축, 전기, 비용, 법규, 주변 시선까지 아우르는 복합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선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린 원래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아왔어. 조금 불편한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 하지만 어쩌면 그건 정말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철학일지도 모릅니다. 불가능이 미덕이 되고 불편함이 하나의 품위처럼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폭염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닙니다.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고, 유럽 곳곳에서 지구의 이상 징후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포르투갈은 한낮 기온이 47도까지 치솟아 도로가 녹아내리고 관광객들은 실내로 대피했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는 수십 건의 산불이 며칠 동안 꺼지지 않고 에펠탑은 금속 표면의 온도가 50도를 넘어가며 관광객들의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철이 열에 팽창하면서 구조물이 최대 20cm까지 휘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죠.
스위스 알프스의 만년설이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한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설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기후 위기의 속도가 이렇게 눈앞에 닥친 지금 유럽은 묻기 시작합니다. 과연 에어컨을 외면하는 것이 여전히 옳은 일일까? 세계 기상기구는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폭염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경고했고, 유럽은 매년 평균 4만 4천 명이 더위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 수치는 앞으로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럽은 생존을 이유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선 부동산 거래 시 에어컨 유무가 가격을 좌우하는 프리미엄 요소가 되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선 여름철 전력망 강화를 위한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이제 성당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는 고풍스러운 성당 내부에 냉방 설비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여겨지던 공간마저 이제 자연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유럽은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철학이 무너지고 전통이 물러나고 결국 살아남는 방식이 남습니다. 요즘 유럽의 여름은 더 이상 예전의 여름이 아닙니다. 기후는 이미 바뀌었고 생존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도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죠. 하지만 막상 에어컨을 켜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한 시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시원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걸 켜는 순간 뭔가 죄를 짓는 기분이 들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인들에겐 오랜 시간 쌓여온 삶의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이 더위를 참는 것을 미덕이자 철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고 쾌적함보다 절제와 인내가 더 우아하고 고귀하다고 여겼죠. 에어컨은 그 가치들을 흔드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머리로는 이제는 정말 에어컨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잖아 라고요. 이 딜레마는 가치관의 충돌이며 정체성의 충돌입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유럽 사람들의 3명 중 2명은 에어컨을 살 수 있어도 사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 한켠에 무엇인가 여전히 꺼림칙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지금 그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과연 에어컨을 틀 것인가 아니면 그냥 꺼둘 것인가? 그 한 번의 결정에 수백 년의 철학과 오늘의 생존이 맞붙고 있습니다. 유럽이 겪어온 그 뜨거운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보니 결국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참을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더위를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 철학을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기후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며 두꺼운 돌벽과 높은 천장은 더 이상 시원한 안식처가 아닌 열을 가두는 덫이 되었고 사치처럼 여겨졌던 에어컨은 이제는 목숨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도 도시도 아닌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에어컨은 정말 해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재난을 더 키우는 시작일까요? 우리가 시키는 건 지금 내 앞에 작은 공간이지만 그 대가로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현실이고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수만 명이 쓰러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태풍과 홍수로 삶의 터전이 사라지며 남반구에서는 이상 추위로 사람들이 동사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지금 양극단의 재난으로 요동치고 있고 그 불균형은 점점 더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켠 에어컨이 어쩌면 다음 세대의 폭염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유럽의 여름은 이제 곧 우리의 내일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